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광속 파산이라는 신조어를 남기고요. 미국에서 중견은행 2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파산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때 시장을 주름잡던 막강 IB 중 하나로 여겨지던 그 CS를 UBS가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갑자기 사라지는 사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공통된 것이 빚내서 좋게 보이는 뭔가를 샀는데 빚 갚을 돈 없다는 게 그 공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돈이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삼성중공업 공매도 세력과 신용 매수 세력 지금 진금 결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용 매수 세력이 이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빚을 갚는 원리가 뭐겠습니까? 빚 갚는 원리. 벌어서 갚거나 자산을 팔아서 갚거나 새로운 빚을 내서 돌려막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다른 옵션은 탕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만인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 불가능하죠. 탕감은. 그래서 진정한 탕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빚을 갚는 원리는 벌어서 갚거나 자산 팔거나 새로운 빚을 내서 돌려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빌린 돈을 못 갚는가 이겁니다. 일단 돈 벌어서 갚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갚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결책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파산 사유 1. 빌린 돈으로 매입한 자산 가치가 뚝 떨어졌고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헐값에 팔아도 빚만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대신 그 자산 가져가라. 이것은 파산의 다른 말이죠. 빚내서 복권을 왕창 샀는데 복권 당첨되면 빚 갚을게 또는 빚 대신에 복권 줄게 이러는 게 바로 파산이라는 겁니다. 아파트 주인이 전세 보증금 돌려줄 수 없으니 아파트 그만 네가 가져가라 이러는 것도 파산의 사례입니다. 결국 전세가의 아파트 그 비싸게 팔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파산은 구식 파산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과거에 뜨문뜨문 이런 게 있었죠. 별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파산시켜버리고요. 해체해버리고 장부에서 지우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현재의 광속 파산과 관련되는 것은 파산 사유 2, 즉 새로 빚을 내서 돌려막지 못하는 것, 이게 원인 아닌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돈이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라지는 현상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이 알려진 거,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글로벌 원인입니다. 이거 비용이 올랐으니까요. 살기 위해서는 은행에 있던 돈 찾아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죠. 또는 이전보다 은행에 돈이 더 많이 예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행 예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은행의 빚이 늘어난다. 그래서 빚 돌려막기가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의미인데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신용창조 아닙니까? 신용창조라는 그 모델로 공짜로 돈을 프린트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행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 돈을 많이 이제 프린트해서 막 뿌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한편 은행 예금 증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하고 고금리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신용창조가 지금 거꾸로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시장에서 지금 돈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또 여기에 가셔하는 것이 지금 글로벌 신냉전 체제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요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재적 적성 국가로 분류되는 그런 국가 기관이나 개인들 슬슬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이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동결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사실, 돈이 사라지는 매우 중요한 사실, 미국 연준의 QT입니다. 매월 950억 달러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그때 QE를 했죠. 양적 완화라고. 그 당시에는 지금 제롬 파웰이
기자회견하면서 말했죠. 선언했죠. 무제한 무기한 달러 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실제로 매월 1,200억 달러씩 프린트해서 뿌렸습니다. 전 세계 달러가 흥청망청하게 됐고요.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년 5월에는 이제 정반대로 양적 긴축, 쿼antitative tightening, QT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7월, 8월 석 달은 한 달에 475억 달러씩 소각을 했고요. 이 말은 만기된 채권을 기간 연장 안 해준다, 즉 돌려막기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만기된 채권 원리금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예외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죽어도 갚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9월부터는 매달 950억 달러, 여기에 이제 국채가 600억 불, 모거지 백드 시큐리티, MBS가 350억 달러, 이렇게 지금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월 3월까지 이렇게 해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이런 분야 말씀드릴 때 금리 인상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이렇게 돈이 사라지는 거라고 가끔 이제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22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시장에서 사라진 돈이 6,650억 달러이고요. 5월이 되면은 누적적으로 9,975억 달러, 대략 1조 달러가 소각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5월 FOMC에서 지금 3월은 곧 이번 주에 열리죠. 22일 한국 시간 23일 날 이제 발표되고 4월은 쉬고 5월 달인데 5월 FOMC에서 앞으로 저 QT를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지속할 것인지 요거 발표하는지가 이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지금 배경에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UBS가 CS를 인수하면은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현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CS가 저렇게 망가질 것 같으니까 UBS하고 CS가 대응하는 거죠. 돈이 사라지는 시장의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UBS의 CS 인수라고 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불안 심리로 뱅크런 하는 정도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이 사라지는 현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돈을 CS가 책임지는 것보다는 UBS가 책임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뱅크런은 좀 줄어들겠죠. 그 정도이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스위스 연방정부에서 또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돈을 더 푼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돈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걸 메꿔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안정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CS가 결국 사라진다는 거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의 패권이 지금 더 강화되고 유럽 금융 지배력이 좀 감소하는 거 아닌지 이것도 앞으로 한번 주목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현상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세계 전체 시장에서 중대형 은행들 저 숫자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거. 예? 좀 더 많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령 한국만 해도 대형 시중은행이 5개나 있습니다. 5개나 됩니다. 예? 저는 은행 지점 방문한 게 분명히 5년은 훨씬 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은행 지점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 가령 정부사 지점 방문은 10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대형 시중은행 한 2개 정도 싹 사라져도 아무런 지장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디지털화, 인공지능 기술 이러고 연일 지금 혁신 경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중은행 한 5개 중에 한 3개 정도만 남겨도 아무 지장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어떤 큰 거대한 변화 중에 한 현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매도와 신용매수는 둘 다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이건 기본적으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리고 둘 다 레버리지 투자 전략 중 하나이고요. 주가 상승을 예상하면 신용 매수하는 것이고 주가 하락을 예상하면 이제 공매도하는 것이 이제 일단 원칙인데 그래서 공매도는 주로 우수한 외국인이 하고 신용 매수는 주로 토종 열등한 개인이 하는 거고 그래서 공매도가 더 우수한 투자 종족이고 그래서 공매도는 언제나 이긴다. 이런 전제는 저는 오류라고 봅니다. 네, 웃기는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기서 그 외국인의 적은 외국인이죠. 이 외국인이 딱 하나의 세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은 머리, 흰 머리, 뭐 노랑 머리, 뭐 온갖 전 세계에서 다 몰려 있는데 외국인의 적은 외국인이고요. 공매도의 적은 공매도 아니겠나. 지금까지의 공매도 세력은 지금부터는 환매수 세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용매수도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고요.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두 개를 그려봤습니다. 먼저 나온 것이 단기간 추세이고요. 이거는 공매도 잔고, 신용매수 잔고 그 숫자, 수량을 그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그림은 장기간으로 해서 장기 추세, 공매도하고 신용매수, 상장 주식수에 대한 그 잔고 비율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이후 단기를 보기 위해서 3월 9일 이후 공매도 700만 주 순증가할 때 신용매수는 138만 주 순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죠. 주가는 8일 종가가 5,290원이고 9일은 5,110원, 20일 4,910원 이렇죠. 결국 공매도 최근 급증한 이후로 주가 한 300원 내외 이렇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200원에서 300원 사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언뜻 보면은 공매도가 지금 평가 이익을 보는 상황입니다. 저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이익을 실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고 지금까지는 공매도가 아주 우둔하게도 멍청하게도 매우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 플레이한 결과로 주가가 저 정도 내렸다는 겁니다. 한편 신용 매수는 똑똑하게도 매우 소극적으로 매수 플레이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미친 듯이 팔아 제끼는데 왜 적극적으로 맞서서 살 일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매도 세력이 설치면은 팔아라 하고 기다려야죠. 그게 똑똑한 거 아닙니까? 다 팔고 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매수 반격하는 것이 그게 그 전투의 룰 아닙니까? 뭐 선수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10만 주 이하로 늘어나던 신용 매수 잔고가 똑똑한 겁니다. 그런데 20일 날 어제죠. 29만 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매수 잔고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 신용 매수가 본격적으로 공격적 매수를 단행할지 이게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매도 세력은 지금부터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 실현 못하면 결국 설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쫓기는 형세이겠습니까? 지금 신용 매수가 슬슬 공격을 개시를 하면은 공매도는 도주를 해야 합니다. 재빨리 탈출 못하고 뒤에 처진 공매도 세력은 결국 손해볼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이자 비용 이거는 공매도건 신용매수건 실질적으로는 이건 차이 없겠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기간을 봐도요. 선수들한테는 사실상 차이 없이 무제한 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의 문제일 뿐입니다. 신용매수도 롤오버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럴 능력이 있다면은 신용 매수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소설 쓰는 거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최근 공매도 급증 기간 중에 이 기간을 비교를 해볼 때 그림을 또 하나 보실 텐데요. 외국인 장 중에 외국인 순매도 동향, 또 장 마감 후에 하루를 마감한 상황에서 외국인 순매도 동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컨대 이겁니다. 장중에 외국인 엄청 파는 것 같은데 장 다 끝나고 나서 마감해보니까 별로 안 팔았네.
이런 겁니다. 그림 보십시오. 예. 장중에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최근 같으면은 장 마감 후에는 순매도량이 미미합니다. 결국 다 마감 후에 저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 다른 그 그림 보시면은 그 외국인들 그 삼성중공업 그 지분율 하락한 게 2월부터 시작해서 1월 급증했고요. 2월에 하락해서 3월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기본적으로 그 조선주에 대해서 그 집중적인 매도세를 펼친 거는 맞습니다. 그 중에 특히 삼성중공업에 집중되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 아닌지 요걸 이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그 논의의 전제는 주가 전망입니다. 즉 삼성중공업의 앞으로의 기업 전망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그 전망이 지금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그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번에 지금까지 쭉 그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 없는 것으로 저는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한 700만 주 공매도 늘었는데 설사 뭐 한 1000만 주 해봤자 그 돈 500억도 안 되는데 시장 전체를 보면은 글쎄 껌값 수준 아닌가. 1000만 주 정도. 언제든지 뭐 하루도 너무 길고요. 반나절만 해도 탁 엎어버릴 수 있는 수준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